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기미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성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불만족이었나 이런 걸 조사한 건가 보네요. 네. 요즘 수다녀 조회수가 좀 떨어졌나요? 이런 관련 얘기가 나오면 조회수가 떨어진 건데. 그죠. 약간 이제 성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생활이 어떠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닦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혼자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가요? 기혼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성생활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이렇다 할 만한 게 없군요. 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희 씨? 아니 근데 일단은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맞아. 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와, 이 연년생 부모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냐면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로 이게 아이를 신생아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또 만든다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너무 대단해. 그 체력이 말이 안 돼. 정신력의 문제예요. 박지신 체력에.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많은 케이스에서는 그 첫 애가 나오고 나면 뭔가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양육 본능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약간 이 성호르몬이 전혀 떨어진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뭔가 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하면은 여성들이 생리를 안 하거든요. 모유 수유할 때 생리를 안 해요? 네네네. 모유 수유 하는 동안 안 하고 모유 수유 이제 단유를 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다시 시작. 그러면 모유 수유도 되고 생리도 안 하면 오히려 좋아 아닙니까? 근데 모유 수유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임신이 되는 몇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맞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한두 달 지나면은 사실 여성의 자궁은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상태는 되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 무슨 특정 호르몬이 나와서 생리를 막는데요. 안 하게.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아이가 너무 약한 상태니까 그치. 그 아이의 양육에 집중을 해라라는 뭔가 조물주의 깊은 뜻이나 그 깊은 뜻을 거스른 자들. 근데 약간 그 어떤 성 호르몬이 이겼어 그거를. 심지어 여현도 씨 모유 수유 중에 임신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모유 수유 중에? 그 생리를 안 하는 와중에 임신이 된 거야. 뭐 정신력의 문제예요. 우리 왜 연애 초반에도 이게 어떻게 야, 이걸 정신력이라는 표현에.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이제 나이 약한 애들이라. 아니 생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잠이 부족하다고 아까 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잠이 부족하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새벽 5시에 잤고 새벽 5시까지 저는 뭐 이렇게 시터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안고 있었고 둘째는 100일 때까지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안고 잤어요. 누워놓으면 바로 엥 이래가지고 100일 때까지 소파에서 진짜 제가 좀 앉다가 저희 엄마가 좀 앉다가 저희 아빠가 앉다가 소파에서 계속 이러고 잤거든요. 그래도 할 건 합니다. 안아주는 거는 부모님이 하고 할 것만 이제 남편이랑 했구나. 야. 부모를 시트로 쓰고. 그러면은 야 친정 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바로 가서 했다는 거 아니야? 엄마 하고 올게. 잠깐만 좀 해봐. 금방 끝나니까. 아니 연비 좋은 차에 설명할 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그러거든요. 현조 씨 뭐 정액 냄새만 맡아도 임신이 되는 겁니까? 냄새가. 근데 진짜 말이 안 돼. 현조 씨 젊었잖아. 그때 20대 초반 아니었습니까? 23살이었죠. 근데 사실 진짜 수유를 했기 때문에 수유하고 애 재우고 애기 빨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또 애기 거 설거지도 해야 되죠.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생리를 안 한다는 것은 이 난자가 계속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없다는 건데. 그쵸. 어떻게 임신되는 아니 근데 거지? 난자가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서 생리가 근데- 없어도 한두 달 지나면 임신은 가능은 하다 그러더라고요. 극소수. 아. 극소수. 미안합니다. 진짜. 네. 진짜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태어난 둘째네요. 네. 근데 맞아요. 현주 씨는 생길 거란 생각은 안 했죠. 그때 그쵸. 하면서. 그쵸. 훨씬 더 왜냐면 안전하다 생각했겠죠. 왜냐면 어떻게 첫째 보면. 낳고 한 5개월 있다가 이제 임신됐으니까 첫째랑 둘째랑 지금 14개월 차이 나거든요. 완전 연년생인 거죠. 한 번도 그러면 성기능 그러니까 성생활에 불만족스럽거나 안 하고 싶다 이랬던 적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결혼 생활 중에 네, 없어요. 단 한 번도? 네네. 왜냐면 그리고 저는 매일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떨어져 살았잖아요. 저희는 역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본 게 방콕 가서 처음 살아봤어요. 그러면 계속 애달플 수밖에 없겠다. 좀 그런 이유가 있네요. 이벤트래. 역시 네. 자주 근데 만나면 안 그렇다고 돼. 해서 방콕 가서 안 했던 거 아니야.
방콕 가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 활발하게 했죠. 더우면 보통 안 하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싫어서. 아니죠. 아니야, 얜 추운 나라 가면 또 춥다고 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추워. 우리 빨리 몸을 데피자. 이러고. 같이 붙어 있자. 야, 진짜 이렇게 잘 만났다. 물론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아니죠,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아니 계속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멘트가 너무 공중파스러운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됐지만. 네, 안타깝게 됐지만. KBS 하고 왔어요? 자, 앞으로 좀 방송을 고급지게 할 생각이에요. 네. 참, 제 옆에서요? 네,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당시에는 정말 네, 정말 잘 만났네요. 그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맞았어요, 궁합이. 네. 자, 근데 어쨌든 그 많은 부부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연차가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성생활 불만족도가 좀 높아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만족과 불만족을 비교하면 불만족이 좀 훨씬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 2개월간의 성생활 불만족 조사. 근데 부부만 대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부부 대상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연인 관계도 뭐 연인도 다 포함인 포함. 건가요? 네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8위부터 준비되어 있네요. 네, 남자들은 상대의 성기능 저하, 여자들은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생활 패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한 거고. 네. 남자들 상대 성 기능 저하면 갱년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나의 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상대의 성기능 저하니까 아내나 여자친구의 성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잖아. 이거 무슨 아니. 근데 저는 이거가 되게 많다고 봤는데 이게 8위면은 적다는 얘기네, 생각보다. 그렇죠. 성기능이 여자가 어떻게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성기능이 저하된다기보다는 약간 성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갱년기 아니면 질 건조증. 음. 왜요? 갱년 이건 굉장히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그냥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맞는 얘기가 해요. 맞아요. 갑자기 너무 탁 튀어나와서. 왜요? 투병 중이세요? 아니요. 예상치 못한 단어가 튀어나와서 놀라서 그래요. 수분량이 없다 이런 아. 거. 그래서 8위일 거예요. 그런 경우 좀 적다. 특수한 경우니까. 난 이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성기능 저하가 성기능 저하라기보다는 여성들이 그 상대방에게 느끼는 성욕이 떨어져서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대부분 좀 많은 이 흔한 케이스가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하자고 고쳐도 여자들이 귀찮아 왜 이래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근데 성욕 저하고 성기능 저하는 또 느낌이 다른데. 그거 다른 건가? 다른 아. 느낌이죠. 다른 뭔가 느낌이지. 서로 원하지만 이런 뭐 외과 수술적인 이유라든지 뭐 그런 이유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불감증. 불감증이 생겼다던가 아까 현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좀 드라이해졌다던가. 근데 불감증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왜 옛날에 섹스 앤 더 시티 거기서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제일 왕성했던 그 분이 사만다죠? 예. 사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 이름부터. 불감증이 오잖아요. 싸만다. 근데 제일 그 4명 중에서 제일 왕성한 성생활을 즐기는 분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계기 없이 딱 불감증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잘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 성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이게 원래 비뇨기과나 네.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으로? 이게 이유 없이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우와. 어쨌든 네, 어쨌든 이것도 나이 들면은 어쩌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성기능 저하는 남자가 더 잘 맞아요. 찾아오는데 네. 뭐 발기불능 부전. 불능까지는 아니라도 부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역 감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성기능 저하가 남자가 많거든요. 전립선 문제라던가. 근데 이제 여성한테 그런 게 와서 올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좀 낮은 수준이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게 되게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생활 패턴 이게 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또 낮다는 것도 전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가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고 아무튼 애가 태어나고 1, 2년 그때가 또 지나가면 또 회복되는 사람들은 금방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이게 시터를 쓰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복 플러스 시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내가 많이 힘들지 않은 거지 부부들이. 그래서 사이가 더 좋아지는 부부도 더 많던데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시터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근데 시터분이 계시는 거랑 시터가 안 계시는 거랑 부부 관계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막 부부가 이제 그 육아를 전담을 해서 하게 되면은 육아를 하는 방식에서 서로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둘 다 초보니까 막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또 애가 조금 이게 뭔가 많이 운다거나 막 이러면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때 그래서 그랬네 아니네 이것 때문이네 막 이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막 나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시터분이 딱 계시면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뭔가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가라고 해서 부부간의 의견의 충돌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우는 많죠. 해법을 좀 네. 제시를 해주기도 네, 하는구나. 네, 네. 그렇기도 하구나. 네,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거짓말 하는 경우는 없겠죠. 왜 그래 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사실 거야. 거짓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애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죠. 네, 전문가니까 믿어야죠. 네네. 자, 8위였고요. 7위 보겠습니다. 남자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여자는 성관계 시 통증 등 신체적인 불편. 아 이게 뭔가 성기능 저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여성들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전에 현주 씨가 얘기했던 그 사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그냥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에는 오창석 씨가 전문가 아닙니까? 아, 예. 주로 성격이 맞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잘 이제 맞았는데. 세상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이 들다가 아, 근데 다른 사람이랑 더 잘 맞을 것 같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잘 맞는 다른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죠. 찾았다. 네. 어. 가능성이 강하게 높아집니다. 성격이 잘 안 맞았으면 좋겠다. F였던 사람이 갑자기 T로 바뀐다거나 급격하게. 그러게요. 아니 근데 좀 이거는 웃기다. 너무 좀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성격이 잘 안 맞는다가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섹스도 잘 안 맞겠지. 궁합이 안 맞겠죠. 성격이 잘 안 맞는데 궁합이 잘 맞는다?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사귀기 시작했는데 연인이 전제돼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부부이거나. 근데 성격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일단 상대방이 미워졌다는 얘기야. 상대방에 대한 맞아, 감정이 맞아. 식었어. 그러면 일단 스킨십도 하기 싫지. 네. 맞아. 그리고 막 잘 모르고 이렇게 좀 만나다가 막 알아가면서 와 점점 나랑 너무 다르네. 너무 차이가 나네. 그러면서 섹스도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이렇게 설레네 막 이랬는데 점점 싫어질 수 있잖아요. 점점 와 진짜 안 맞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게 또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오면은 질의 길이도 짧아진대요. 진짜로? 네, 질의 길이가 짧아져서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 되게 아픔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맞겠네요. 그 나이 때 여성들을 공략해보세요. 갱년기. 그 어디다 수미가 길어서. 대부분 쓸모없는데. 60대 성관계 최고조로 이제. 네. 성관계 시 통증. 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네요. 네. 짜증, 성관계 시 짜증은 알아요. 그래서 상대의 짜증은? 성관계 시 통증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들은 상대의 강제 요구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성욕이 강제 안 요구가. 생기는 거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것도 뭔가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의 연장선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아, 네. 남자들이 이게 안 생기는 경우. 아니 거의 이제 없거든. 그쵸. 그 나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진짜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아, 그럼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왜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막 독감 걸리고 너무 컨디션 안 좋고 아프면 전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엄청 아플 때도 하고 싶을 때가 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몸이 이제 엄청 아픈데 하고 싶긴 하대. 감기를 옮아야 빨리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나한테 옮겨라. 아니 원래 근데 감기는 이제 남 주고 낫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감기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성관계가 면역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키스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이나 아프면 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기 나중에 때문에. 보면 암 걸려도 키스하라고 할 거야.
면역력 높아진다고. 항암 치료라고. 왜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 그러죠.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종족 번식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성욕이 생긴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면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몸 아플 때 그 정신 승리하는 거 있잖아. 술 마시면서 약술이라고.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안 된다고. 알코올 소독한다고. 그럼 이제 약덕이 있을 수 있죠. 예. 약색. 약덕. 저는 진짜 예전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 아픈데 성욕이 인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남자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아프다가 좀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청 아플 때는 안 들지. 근데 아프다가 좀 나아지면 그때 약간 성욕이 탁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격리할 때 계속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동 오히려 더 많이 본 것 같아. 할 것도 그때는 없고. 심지어 몸도 좋았었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혼자 야동 보고 있었다고. 음성 자가 격리였는데 씨발. 나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진짜. 근데 이제 한 상대하고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지루해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성욕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대한테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히려 다른 상태한테 더 커지지. 이 총량을 지켜야 되니까. 아, 진짜 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약간 슬픈 얘기네요. 네. 근데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는. 맞아요. 그냥 네. 지금 그래서 불만족한 이유 자체가 사실 이거 다 6, 7, 8이기 때문에 낮은 네. 수치이긴 해요. 네. 이제 상위 탑 5를 네네네.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깐 광고 만나고 이어가겠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청정효소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효소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수록 외부로부터 효소를 채워서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준다면 삶의 질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유기농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소화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 식후에 하루 한 포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재료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일단 맛있어서 먹기가 좋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와 후기, 수많은 후기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써주시면 2박스 이상 구매 시 맛있는 베지포유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휴닉 검색해주세요. 네, 진짜 요즘에는 진짜 효소 공화국인가 싶을 정도로 효소가 네,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효소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효소가 그만큼 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 네, 많이 먹고 또 필요로 한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가려 먹는 게 중요한데 휴닉의 다른 라인 제품들도 워낙 잘 만들어졌고요. 네. 휴닉 청정 효소도 역가 수치도 굉장히 높고 성분 자체도 좋고 당 성분도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엄청 단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휴닉은 딱 먹어보면은 그런 단맛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료가 좀 좋은 성분이 좋은 제품으로 기왕이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 야채를 이용해서 만든 효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역가수치 얘기를 하잖아요. 역가수치 자체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뭔가 그런 성분이라고 하죠. 네. 네, 현주 씨. 네, 그쵸. 역가수치 전문가입니다. 역가수치가 뭐냐면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역가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속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게 잘 분해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그런 효소를 이게 좋겠구나 드시면 안 되고 역가수치를 무조건 따져보고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역가수치도 높고 좋은 재료로 만든 네. 청정 휴닉 효소, 뭐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당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닉 효소 여러분들도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홈케어로 완성하는 머릿결 힐로소피 스칼프 테라피 헤어 트리트먼트를 소개합니다. 모발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성분은 바로 실리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자칫 잘못하면 두피의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에 실리콘 없이 손상모로부터 탈모 케어까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트리트먼트를 개발했습니다. 특허받은 HPDCC 컴플렉스 성분으로 모발은 부드럽게, 두피는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며 8가지 허브가 두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안으로도 느껴지는 차이, 단백질, 수분, 윤기 3중 보호는 물론 마지막까지 영양감을 선사합니다. 퍼펙트 탈모 샴푸와 함께하면 두피, 모발 완벽 홈케어 가능합니다. 3+1 이벤트 중이니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하세요. 3+1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남겨주시면 샤워타워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다른 트리트먼트는 혹시 두피에 닿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데 이거는 두피부터 그냥 다 해도 돼서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네. 두피에 좀 좋은 성분이랑 약간 허브 성분도 역시 샴푸에도 들어있는데 이 트리트먼트에도 있어가지고 좀 쿨링감도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랑 같이 쓰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좋은 게 실리콘 성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리콘 네. 성분은 당연히 두피에 닿으면 안 되고 실리콘 성분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도 당장은 이게 부들부들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발의 이 중간중간을 막아가지고 큐티클층이라든지 그런 층에 이제 실리콘이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모발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조금 비싸도 선택하시라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힐로소피 트리트먼트는 지금 3+1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무실리콘 트리트먼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동영 TV 배송 메시지에 입력하셔가지고 샤워 타입까지 받아보세요. 자,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순위가 올라갑니다. 5위입니다. 남자들은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불만족한다라고 얘기했고 여성들은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 여성은 오히려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생활 패턴이 8위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5위라는 얘기는 네. 훨씬 크게 좀 이게 닿나 그쵸. 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육아나 뭐 출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성관계를 못 가서 불편해라고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못한다라고 느끼나 보다. 네, 근데 인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장담하건대 육아에 정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쵸.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의 그냥 루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런데, 집에 오면은 강아지 보듯이,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하고 좀 안아주고, 야, 너 이제 뭐 수유해야겠다 이러고 주고, 자기 샤워하고,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몸 힘들면 안 되니까 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경험담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후기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애 첫 출산을 하고 나서 네. 한 몇 개월 정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좀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출산 후? 출산 후. 병원에서는 한 달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원래는 보통은 이제 길면 6주. 어, 길면 6주. 친구들한테 들으면 보통 그냥 애 첫애 나오면 거의 1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1년은 네. 너무 말도 안 되고요. 네. 말도 안 되고 주변에도 애기 낳은 지인들 보면은 거의 한 100일 전에 다 해요. 좀 조심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괜히 이제 몸 힘들고 애 보기도 힘든데 자기만 하고 싶다고 덤비면 그죠? 재수 없어 하니까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저기 더 많아. 아내가 힘들어서 피곤해 쩔어가지고 애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가서 치대고 이렇게 막 하자고 얘기하기가 너무 면구스러워가지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남자들이 더 많아. 맞아요. 아, 정말 마음은 하고 싶지만 아, 그럼요. 그 너무 철없어 보인다 이거지. 아내는 육아에 찌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나 성욕 올라온다고 막 귀찮게 하기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아내는 네가 육아를 덜해서 지금 체력이 남아 도는구나. 그럴 체력 있으면 애 한 번 더 봐라.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소리라도 얘기하지. 그런 소리라도 한마디 들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안해서 안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정착이 될 수도 있지 그런 분위기가.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한 100일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배나 이런 감각이 다 안 돌아와서 되게 그러니까 막 매번 힘들지 않지만 거기에 스치거나 이런 게 사실 편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감각도 다 안 돌아왔는데 뭐 그런 관계까지는 되게 무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 또 수술한 경우는 네. 또 시간이 그럴 오래 수 걸리고. 근데 자연분만은 훨씬 더 또 회복이 빠르고. 근데 자연분만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연분만은 뭐가 무섭냐면 회원부 절개한 게 혹시나 터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꼬매놨으니까. 이런 생각도 다 합니다. 전 남편분이 대단하셨나 보네. 대단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사실 막 다 아물지 않았는데 들어간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면 막 너무 막 미운 짓을 해도 또 그걸로 또 풀어지고 부부 관계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궁합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게 속궁합이 너무 좋으면
금방 뭘 해도 그러니까 화해도 잘하고 회복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 현조 씨의 남편이 조선 제일검이었던 걸로. 조선 대일근. 제일 그. 어쨌든 남자 5위는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생활 패턴으로 좀 이제 순위가 있었고요. 네. 여자 여자는 5위가 성욕이 안 생긴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지. 성욕이 안 생긴다 사실 똑같죠. 근데 이거는 그 여자- 상대에게만 네. 안 생기는 거겠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의 성욕이 안 생긴다와 여자의 성욕이 안 생긴다는 되게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요? 왜냐면 사랑해도 성욕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는 근데 없어요. 남자랑 내 여자랑 얘기야. 남자랑 여자랑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반화시키지 마요. 저는 여자들 중에서도 성욕이 더 강한 편인 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뭐 상대방이 없어 성욕을 이제 해소를 할 뭔가 잠자리를 할 상대가 없으면 성욕이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영화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에로틱한 장면 나면 아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와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있어야 성욕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남자친구든 뭐 배우자가 있어야지 성욕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아예 없는 상태면 성욕이 안 생겨요. 아니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상대가 있어도 성욕이 안 생긴다니까. 현주 씨는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케이스 아닌가요? 상대가 제 있어도 말은 성욕이 상대가 있어도 성욕이 생기지 여기는- 않을 수 있다. 있어도 안 생긴다고. 현주 씨는 없을 때. 없을 때. 왜냐면 며칠 전에 지인이 물어봤거든. 야 너는 안 한지 좀 됐는데 안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나는 이제 없으면은 별로 문선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쓸데없는 얘기였다. 근데 또, 자기 또 연장해서 얘기하고 있어. 정견 발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정견 발표한 거야 그냥. 아니 가끔가다 이제 방송 중에 공회전 할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장시간 공회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일부러 마이크 물릴까봐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넘어가려고. 정견 발표를 계속 하시니까. 어쨌든 뭐 현주 씨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나는 상대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으신 얘기 해줬어요. 예. 그냥 자기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현주 씨는. 그냥 자기 얘기 갑자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상대가 있어도 안 생길 수 있죠. 오래돼서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네, 좀 오래 만나다 보면은 마찬가지 아닌가? 자연스럽게 감퇴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에게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남자들. 네. 네, 사랑해도 성욕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약간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내가 한 뭐 10년 차 부부야. 근데 너무 잠자리가 뜸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뭔가는 해보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뜸해지는 거를 놔둬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진짜 섹스리스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하긴 그때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도 그때 어디였지 부부 상담소인가 뭐 거기에서 섹스리스 그 기준 얘기하는 거에서 출산이나 뭐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예, 건강 악화라든지 이런 이슈 없이 1년이었나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면은 그게 섹스리스 부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두 번 횟수였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긴 서로 근데 서로. 그게 뭐 남자는 문제를 못 느껴도 여자는 문제를 느끼고 있을 수 있고 그쵸. 여자가 못 느껴도 남자는 느끼고 있을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뭐 2, 3년은 기본이던데. 뭐가요?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요. 진짜요? 다들 그래. 출산 이후에 안 했다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분위기 잡고 하려 그러면 되게 어색하지. 너무 이상하대요. 아, 너무 이상하대. 그래서 그럼 못한다고 약간 하더라고. 자극적이지 않나? 뭐 새로운 상담하는 새로운 느낌? 느낌이니까 긍정적이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 인생에는 일단 이런 일들 없습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아예 안 보다가 3년 만에 하려고 하면서 엄청 설레겠지. 근데 매일 보면서 일상을 공유하잖아. 섹스 이게 모든 것들을. 그러다가 섹스까지 공유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색한 거지. 그치. 마치 뭔가 남사친 여사친과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아 죄송한데 여사친도 섹시하니까 그건 빼주세요. 그럼 남자들한테. 가족으로 하자. 네. 아, 여동생, 뭐 오빠. 친여동생, 친누나 정도로 가야 섹시하지 않으면 왜 여사친을 했겠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지혜 씨. 아, 짜증나니까. 남자들은 여사친도 섹시해야 합니까? 아니요? 아, 왜냐면
그럴 친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창석 씨? 되는 경우도 있잖아. 사랑의 엿을 날려주신다. 왜 여자들이 사귈 때 이 남자하고 키스가 가능할까 스킨십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가능해야 여사친이 시작됩니다. 아, 그럼 애초에 여사친도 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지인이죠 지인. 아 그냥 지인. 오. 난 너와 지인도 하고 싶잖아. 이럴 순 없으니까. 아, 그래서 요새 그 SNS에서 도는 짤 중에서 완벽한 이 정도가 철벽방어다 하는 거 여사친이 막 비 오는데 남자애가 우산 펴고 가려고 하니까 뭐 창석아 같이 쓰고 가자 하자마자 남자가 우산 접어가지고 반으로 부시고 막 집어 던지고 가잖아. 아, 그 정도가 되는구나. 아, 네. 자,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 4위 보겠습니다. 남자는 현재 파트너로 만족이 안 된다. 여자는 상대의 성기능 저하. 이거 여자 4위 솔직하네. 네. 솔직하다. 이제 부전,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아닙니다. 남자들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4위로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래요? 1위로 갔어. 1위로 갔었어야죠. 현재 파트너 만족이 안 된다. 왜냐면 여자는 순위에 있지도 않아요. 이 현재 없어. 파트너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말이. 그렇네. 여자들이 더 솔직하지 않은 건가? 그지?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사람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파트너로 만족이 안 된다 이꼴 상대의 성기능 저하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약간 비슷한 그래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 있죠. 너와는 불만족스럽다. 너랑은. 그거는 그럴 수 있네. 그걸 이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의 책임인 것처럼 돌려서 상대방의 성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왜냐면 나한테 만족 못한다는 얘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기능이 저하됐어요. 하지만 다른 데서 왕왕 돌아가고 있죠. 아, 근데 현재 파트너로 만족이 안 된다는 저는 아주 솔직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결혼한 사람들은 잘 사는 부부들을 제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바람도 피고 이런 부부들은 진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진짜 그런 쪽으로 많이 혼자 고민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파트너 교체밖에 없던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40대 이후에 자신의 역량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로써 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뭐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했죠. 매일 섹스 위드 워킹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사람이 궁금해지는 순간 만족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 진짜 이렇게 느끼면 이건 진짜 답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파트너로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더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좀 궁극적인 질문이긴 한데 과연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예 프랑스에서는 뭐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이제 뭐 애인을 인정해 준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와이프나 남편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서로의 그 애인은, 불륜남 불륜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상한 룰이 이상한 룰이 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암묵적인 룰이래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에밀리 거의 파리 섹스하러 가다거든요. 맞아. 그냥 잘생긴 애들 보면 딱 첫 등장할 때 얘랑 섹스하겠구나가 느껴져요. 남자애들 못 시키게 해. 친구의 남자랑도 잡아. 맞아. 그리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다시 한 번 더 프랑스와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과거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결혼하고 살다가 아우 지겨워 할 때쯤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내 기능이 다 하거나. 요즘 100세 시대였기 때문에.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때쯤 돼도 아직 내 수명은 기대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 맞아요. 그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 한 60살쯤 결혼을 해야 전 지겨워쯤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몇 살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성욕이 많이 떨어질까요? 실제로 진짜 안 해도 가능한 나이. 안 하고 살아도. 그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너무 다르지 한 않을까요? 60대 정도 되면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이제? 아닌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애 씨
남편분 60대 넘어서 쌍둥이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자연 임신이에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글쎄. 하긴 그 제가 알기로는 자연 임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혼하셨으니까. 남녀 쌍둥이를? 우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70대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 관리가 됐다면 어. 저는 70대라도 끝도 없다 생각 들어요. 아니 이게 신체 능력이 좀 딸릴 수는 있겠으나 성욕은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괴로운 단계지. 뭐 모기업 회장님도 그래서 뭐 네 덕분에 그렇죠. 네가 오늘 고생했다 이렇게. 네, 그건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성욕은 남아 있는데 신체 기능은 따라오지 못하면 뭐 해소할 방법이 없긴 하지. 근데 그게 나이로 이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게 네. 그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봐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60대 70대 돼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 혼외 성관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뭐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네, 그래서 60, 막 70대 네. 그래서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하다 걸리고 막 이런 경우. 모 지역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한때 성행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인간의 좀 원초적인 욕구니까요. 네. 네.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자, 3위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업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을 꼽았고요. 여자들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어허.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그냥 걔가 싫은 거예요 그냥. 상대가 싫은 거지. 남자 7이랑 똑같은 거. 네. 그러네요. 상대가 싫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 바꿔 말하면은 남자 7위는 좀 낮은 순위 있잖아요. 네. 여자 3위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여자들 좀 많이 참고 산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성격이 잘 맞지 않아도 그 성관계는 별개로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여자는 이제 이게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거는 그냥 정말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지면 그냥 뭐 하기가 싫다. 하기도 싫다. 네. 저도 그런 그렇게 거 생각합니다. 어허.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이 남자는 3위입니다. 꽤 높네요. 뭐 저희 뭐 코코메디 광고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갑자기 오는 경우 아주 젊은 뭐 유튜버들도 보면 20대 남자 유튜버들 30대 남자 유튜버들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요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시달려도 아니, 저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기지. 아니 한참 되게 바쁠 때조차도 네. 별로 그런 적 없지 않나요? 사실 한창 바쁠 때는 오히려 더 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새벽에 정신없이 배회하는 거죠. 네. 뭔가 약간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리죠 사실은 진짜로. 풀리긴 풀리죠. 네, 너무 좋으니까. 안 풀리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가물가물한 일이. 아득해서. 먼 옛날 이야기예요. 남편분의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성생활 불만족 조사 그럼 가장 많은 순위 2위와 1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만나고 열어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꼭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술겜 한 포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공복에 술겜 한 포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영한네이처 술겜이 2023년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에서 통신 판매업 건강 분야 건강 환정 부문 우수 온라인 판매처로 선정됐습니다. 이동영 TV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술겜으로 숙취를 책임지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번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네. 막 이렇게 요새 좀 술방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숙취 해소제가 PPL로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갖고 나와서 하는데 그거 볼 때가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이거 술겜 한번 먹어보면은 맞아요. 이 효과를 알고 나면은 다른 숙취 해소제는 눈에 안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가 술겜을 뭐 이제 주변에 또 새로운 술자리 갈 때마다 많이들 이제 하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선물에도 좋은 술겜이 그냥 나온 문구가 아니에요. 선물하면 진짜 좋아요. 네, 맞아, 특히 맞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소 물어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주소를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받을 때 딱 전화 오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때만 해도 그냥 목소리가 잘 받았어 이러는데 먹고 나서 전화하면 이제 야 오늘 먹어봤는데 막 이제 이렇게 전화가 맞아요.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걸 선물하기 이제 좋습니다. 진짜 먹어보면은 다른 숙취해소는 진짜 그냥 다 돈 아까워요. 맞아요. 네, 막 술자리에서 막 사와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거 보면 술겜이 아니면 진짜 돈 아까운데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제 주변에 이거 많이 추천하고 또 많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거의 그 겉모습의 장벽을 깨지 못하고 안 드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생각 안 먹겠다. 한동안 조용하다 했다. 싹 멀리서 돌아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결국은 정착역으로 돌아왔네. 근데 진짜로. 네. 근데 그거를 딱 깨고 드신 분들은 계속 이것만 찾는다. 맞아요. 네, 정말로. 여러분. 아니 왜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디자인 때문에 이게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먹는 분들이 계시자면 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안 먹는다. 약간 디자인은 모르겠는데 이름 딱 보고 술깨 술깨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 아, 이름은 약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생각할 좋아요. 때. 이름 너무 잘 지었고. 디자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효과가 너무 난 좋다는 모르겠다. 거. 씨. 여러분 전기구이 통닭 신문지에 싼 게 제일 맛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효능 하나만큼은 그 어떤 숙취해소제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필수품입니다, 진짜로. 네. 네, 이번 광고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 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국산 천연 원료이고요. 인공 색소, 인공 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현재 1+1의 산삼 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산삼시대 가격이 10% 정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7년근 원료삼 값도 오르고 또 산삼 순백 10병을 사은품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미리 챙겨보세요. 구매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1666-004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 시대고요. 네. 산삼 순백도 워낙 좋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간편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로 돼 있어가지고 산삼 순백도 병이니까 작긴 한데 대신 요거는 이제 한 포씩 더 편하게 돼 있어서 뭐 가방이나 이런 데 쑥 넣고 다니다가 한 포씩 짜서 이제 드시면 되니까 굉장히 네.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목감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목감기 걸리기 전에 산삼시대에는 이제 도라지, 목에 좋은 도라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삼과 도라지로 또 이 건강 관리하시면서 감기까지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네. 산삼 치고도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2년까지 보존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 오르고 바로 살려면 조금 속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구입해 두시고 또 내년에 신년에 또 주변에 마음 전하는 선물로 네. 이 산삼 시대에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에서 2위는 무엇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이게 남녀 똑같아요. 항상 똑같고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불만이다. 그럼 이제 루틴이 정착이 된 거죠. 네. 이거 뭐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많은 하기는 하는데 네. 항상 이제 똑같다라는 거네요. 이분들이 진짜 오래 사귄 연인이나 부부? 결혼 부부. 부부겠죠?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점점 안 하게 되고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거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한쪽이 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한쪽이 바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러니까 한쪽이 뭘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오케이 맞아서 했어.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것도 오래 하면 그럼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쉽진 않으니까 이 과정이. 맞아. 네. 이게 사실 뭐 1, 2년이면 모를까 막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부가 이걸 매번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되게 그치. 부담되는 일 아닌가요? 그쵸. 사실? 그래서 뭐 장소나 네.
장소를 바꾼다거나 기구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는 건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침대만 바꿔도 느낌이 다 달라지는데. 침대 매트리스만 바꿔도 매트리스의 탄력도에 따라서 이게 네. 성생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 너무 푹신거리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텍스 많이 들어가면 그 무릎 뒤로 밀려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스프링이 위로 최대한 올라오는 게 좋더라고. 좀 딱딱할수록 좋아요, 성생활에는. 맞아. 오. 이게 디스크 펑펑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격감이 느껴진다. 아니. 근데 라텍스는 탁 들어가. 네. 아. 네.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있는 거 다 써야 되거든요. 뿌리까지 넣어야 이제 최대한. 근데 이제 매트리스가 다 받아서 한 20% 정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당당하지 않은데 네. 라텍스까지 나를 힘들게 너무 하면 받지 못할지언정 네. 침대에 뺏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침대랑 그러니까 셋이서 힘을 나눠 쓰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라텍스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건 정말 장소만 바꿔봐도 정말 느낌이 새로운데 침대에서 하던 사람은 그냥 뭐 다른 뭐 작은 방에 가서 하던가 아니면 소파에서 하던가 소파 좋죠. 아니면 뭐 식탁에서 하던가 화장실에서 하던가 장소만 바꿔봐도 진짜 저는 느낌이 완전 새롭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불만은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불만은 있어. 이러면 정말 답이 없지. 그리고 이제 뭐 부부 두 사람만 그 집에 산다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애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낭패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히려 쉽진 않은 거 더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재밌지 아이들이 않을까? 왔다 갔다 하면 그 약간 이거 블랙 코미디로 찍으면 되게 웃기겠다 뭔가. 애들 막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지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특수한 사례긴 한데 네.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의 무슨 뭐 콘서트나 그런 뮤직 페스티벌에서 관중들이 다 스탠딩 콘서트인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 아, 콘서트에서요? 깜짝 놀래 진짜. 아 무대를 보고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래서 버킷리스트예요. 그럴 수 있잖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다맨 할 때 처음 초창기 할 때 말했던 건데 그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배 타고 폭포 아래 지나가는 배가 있대요. 그거 타고 가다가 한 커플 그때 사연을 받았었죠. 맞다. 네. 다 비옷 입고 있고 이렇게 네. 했을 때. 사람들 다 서서 구경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폭포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소리 안 들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척하면서 서서 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구나. 그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사람들이지 이상한 건 아니죠.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 아니 왜냐면 그게 약간 너무 위험해. 왜냐면 걸리면 어떡해. 그 스릴이죠. 걸릴까 안 걸릴까에 대한 스릴이 있는 거지. 아.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걸릴까 안 걸릴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걸릴까 안 걸릴까에 대한 스릴이 있지만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너무 위험하면은 또 막 안 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콘서트장, 뭐다 다른 사람 다 있는 배 위,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 안, 이런 거는 누가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 안에 약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공개된 장소는 조금 걸리면 큰일 나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한 거고 좀 다른. 그래서 이제 부부들끼리 모텔 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좀 여행을 많이 다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네. 그리고 뭔가 약간 또 진짜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해보거나 네. 새로운 복장으로 해보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모든 자극에는 어쨌든 역치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지겨워요. 뭐든 아무리 세도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는 마약처럼. 하다 보면 더 그것도 지겹고 더 세게 가야 되고 약간 이러니까 이거를 되게 난이도 조절을 잘하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저 만났던 분들이 바로 시집을 잘 가세요. 역치값을 많이 기준이 낮춰드리고. 낮아져가지고.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대만족 대만족. 제가 진짜 여러 사람 보냈습니다, 진짜. 아 근데 그게 뭐 성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유독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있죠. 그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웨딩 메이커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저랑 웨딩 해가지고 다 메이커? 갔어요. 저랑 해가지고 바로 다음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별명이 친정아버지 있거든요. 계속 보내주는. 보내가지고. 네. 아니 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만 사귀어도 효과는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뭐 얼마든지. 웨딩 플래너 하나랑 손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네. 연결해 주세요. 황만한 웨딩 플래너처럼. 네. 근데 항상 저랑 사귀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위 어떤 게 가장 불만족이었는지 보겠습니다. 횟수가 적다. 오. 이게 1위네요. 둘 다 똑같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네. 그럼 1위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되나? 이거를 그렇죠. 뽑는 사람들끼리? 횟수가 적다가 남녀가 공동 1위라는 게 너무 웃기네. 근데 결국 이 횟수가 맞는 것도 정해진 건 없잖아. 네. 이 횟수가 잘 맞는 것도 결국은 궁합이 맞는 거거든.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둘 다 만족하면 그건 문제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너무 자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자주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럼 우리는 얼마나 되나 평균 볼까요? 일주일에 네. 3, 4회? 일주일에 3, 4회? 아, 진짜? 오. 정석이 그렇게 많이? 까져 임마. 주 3, 4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성하네, 왕성해. 그러니까 맨날 잠을 그렇게 자지 이 새끼야. 지금 에너지를 너무. 양압기 점검했거든요. 최초의 컨디션입니다. 어. 진짜 회복 속도가 달라. 진짜요? 양압기. 잠의 질이 좋아지니까. 하고 나서 진짜로 전 뭐 오전까지 자니까 근데 양압기를 끼고 나면 조금 일찍 깹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만약 조금 일찍 깨면 몇 시간 일찍 깨는 거예요. 근데 여자랑 뜨겁게 섹스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 끼고 이거 끼고 자는 모습 약간 깬다. 이거 끼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시는 거 같잖아. 섹스 끝나고 중환자실.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평생이지.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다 해보려고요. 음. 필라테스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그럼 잠깐만. 그 수술했던 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효과가 있었어. 근데 있어요? 콧소리는 아. 소리는 그대로 나는데 실제로 안에 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숨 쉴 때 훨씬 편해요. 아니 피부도 적응을 했나 봐요. 맨날 방송하면 여기 양압기 자국을 이렇게 달고 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 자국이 잘 안 보여. 빨리 사라져요. 이제 적응해가지고 줄을 좀 느슨하게 한 것도 있긴 한데 좀 적응 잘했습니다. 하긴 근데 일주일에 3, 4회 섹스하는데 섹스하는 날은 양압기 안 하면 양압기 할 수 있는 날이 너무 적은데? 그러네. 양압기 이후에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일회성 이벤트만 있었지 사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양압기를 바짝 해야겠다. 미리 바짝해놔. 미리 바짝 해놔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친구 생겨서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여자친구 잠들었을 때 이제 몰래 해야지. 보통 내가 먼저 자기 때문에 어. 참아야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네. 먼저 자게끔 빨리 해야죠. 네, 어쨌든 여기는 주 3, 4회. 이상적이다 저는. 이상적. 저는 원래는 부부간에 월 1, 2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이 네네. 월 1, 2회면 섹스리스 부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월 한 3, 4회? 월 3, 4회. 월 3, 4회. 주 일 회. 그것도 되게 근데 그것도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누나는? 언니는 어때요? 저는 진짜 딱 좋은 건 2번, 월 2회. 월 2회? 네. 여기도 엄청 적네.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월 2회는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있네. 거의. 월 2회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땐 또 더 자주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엔 이게 맞지 않나. 좀 지금 그런 생각. 나이에? 네,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자, 최고치 경신합시다. 저는 오빠가 더 최고치예요. 저는 2, 3회? 하루에? 아니 주. 저기 하교 전에 2, 3회 취침 후에 2, 3회 주 2, 3회? 네, 주 2, 3회. 거의 비슷한 거지 뭐. 3, 4회나 2, 일주일 내내 3회나. 못하면은 주말에 몰아서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뭐. 몰아서 2, 3회? 월 수금이 안정적입니까? 아니요, 뭐, 연타도 돼요. 연타는 또 인정해 줍니까? 그럼요. 우리 연타발 배현조 씨와 함께. 연타는 각자 1회로 인정해 줘요? 묶어서 한 여로 치지 않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연타를 했을 때는 이제 그중 좀 약간 스페셜 스페셜 위켄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장원 오빠는요? 또 생리 빼줘야 되거든요. 월 3회. 월 3회. 생리 월 빼줘야지. 한 주만 쉰다. 그러니까 네. 주 1회 한 주만 쉰다. 월 3회. 생리 빼주면 그렇잖아. 딱 맞잖아요? 네. 그렇네. 생일 때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겨우 쉰다. 그때 겨우 쉬어.
아, 그러니까 요 정도. 사실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지금 창석 씨랑 현조 씨 말고는 되게 잦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뭐 주 1회 정도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원래 요 정도인데 횟수가 적다라는 불만이 가장 높은 거는 아마도 뭐 최소한 이 정도 횟수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겠죠. 저 사람마다 좀 약간 그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빨린다는 거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확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있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 속감이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아마. 근데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있으면 저도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때 이제 그 상대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라가더라고요. 아, 이거 치킨 게임이구나 이거. 양에서 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는. 그래서 상대가 너무 세면 힘들어. 아, 그런 게 있구나. 진짜로. 아, 저는 그게 극명해요. 진짜로 그걸 믿어요. 기 이런 걸 믿어요. 확실히 빨리는 사람이 있고 네. 확실히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은 뭐야? 하고 났는데 막 기운이 넘쳐요? 약간 되게 네. 뭔가 아, 진짜? 뭐 개운하다 막 이런 피가 얘기 싹 하더라고요. 도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건 이제 산삼순백을 드시면 왜?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내 심장에서 막 이렇게 빡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여자들도 이제 혈액순환 확 되고 땀도 나고 뭐.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내가 기를 받는다는 느낌이라고. 기를 받는. 약간 그 센트룸 광고처럼 몸에서 뭐가 확 도는 오, 느낌이 들어.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그러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38년간의 통계를 보면 야. 몸매나 이런 것들이 약간 타고났는데 운동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애칭 같은 것도 산삼순백이로 지어줘. 이런 순백이. 산삼순백 같은 년. 그러면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휴지로 다 몸 닦아주고 뭐 라면 끓여주고 내가 혼자서 힘나가지고 막. 받은 기운으로. 받은 기운. 다시 또 그 페이백이 있구나. 그럼요. 근데 귀가 상대가 더 세다 하면은 내가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어. 그거 있어요. 아직인가요? 미라짜리 있거든요. 아직인가요? 아니,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약간 자지 않나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네. 잠이 드는 편인데도 그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 신기하다.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한테는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넌지시 얘기한 적은 있지. 장난처럼 한 적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잖아. 얘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음양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게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중요하다. 무조건 확인해보고.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웬만하면 다 성관계를 그치, 해볼 그치. 거니까 내가 빨린다라고 드는 사람은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게 뭐냐면 네. 결혼하고 나서 급속도로 말라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난 주변에 봤어, 진짜 그런 사람. 동결 건조된 것처럼. 네, 진짜. 그렇게 막 얼굴이 막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너무 말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하는 동안에 진짜 기가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움직이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잘 맞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도 피부가 되게 좋아지고 그쵸, 그거 뭔가 맞죠. 약간 이렇게 탱탱한 요런 느낌이 드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뭐 저는 기가 막 내가 확 기운을 돌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딱 하고 났을 때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진짜 바로 잠들어야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바로 잠들어야 되는 상태가 최고죠. 네, 최고죠. 체력을 진짜. 다 소진하고. 그쵸. 네.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네, 다들 본인에게 맞는 짝을 곧 만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네. 씻고 할 거 다 하고 잘 청소하고. 에너지가 많이 남네요. 네. 아우 어떻게 불결하게 바로 잡니까? 씻고 다 하고 자야죠. 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밀린 집안일 다 하고 자더라고. 자, 지난 2개월간 성생활 불만족 조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성생활이 좀 만족스럽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다녀들 저희 함께하고 싶으신 재밌는 주제나 얘기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